네, 이번에는 콘솔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새로운 패키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콘솔 인풋 아웃풋이라고 쓰겠습니다. 서브 패키지는 EX01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예제는 콘솔 입력 오브젝트라고 하는 의미로 콘솔 인풋 오브젝트 언더바 1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할 거고요. 자, 앞서서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솔 입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 이미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객체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바에서는 이미 API에서 딱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콘솔 입력을 위해서는 system.in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랑 똑같은 패턴으로 만약에 프로그램을 짠다고 한다면 input stream 객체 생성이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그냥 가져다가 대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input stream is는 원래는 여기에 file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것을 U로 객체를 생성했던 것이 바로 앞에서 했던 예제인데, 그거랑은 다르게 system.in이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서 제공하는 객체를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대입만 했습니다. 자, 임포트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s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읽게 되면 실제 외부에서 system.in이라고 하는, 외부라고 하는 것은 콘솔을 얘기하는 거죠. 콘솔로 대입한 것은 system.in으로 들어갈 거고요. system.in으로 들어간 것이 결국에는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is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is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콘솔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파일에서 읽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일단 int 데이터, 일단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읽기 때문에 콘솔도 바이트 단위로 읽고 바이트 단위로 씁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int 타입을 선언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라고 하는 놈한테 읽은 데이터를 매핑을 하는데, rea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바이트를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에다 집어넣는 이유는 read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int를 리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의 4바이트의 데이터, int 데이터지만, 실제로 써지는 부분은 내가 읽은 데이터 여기 하위에 여기 있는 부분이 쓰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이었단 말이죠. 그 -1의 의미는 파일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일의 끝을 만나기 때까지 계속 호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콘솔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끝이냐면, 여러분들 여기다 콘솔에다가 데이터를 주저주저 쭉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를 땅 하고 치는 순간 거기까지가 결국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일 거잖아요. 자, 그럼 결국에는 엔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엔터라고 하는 것, 콘솔에서는 엔터의 의미가 역/r, 역/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역/r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이 위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패턴이 역/r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역/r, 역/n. 여러분들 앞에서 write 할 때요. 파일에다가 write 할 때 역/r, 역/n을 쓰셔도 되고 역/n을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윈도우에서는요. 윈도우의 모든 콘솔은 역/r, 역/n이 엔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출력할 때는 역/n만 쓰셔도 되지만 입력되는 값은 윈도우에서는 항상 역/r, 역/n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리눅스랑 맥 계열에서는 이 콘솔에서의 엔터 자체가 역/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꼭 정리하셔야 될 게, 파일의 끝은 -1, 콘솔의 입력의 끝은 역/r이다. 윈도우의 경우에는 역/r,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에 역/n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역/r 다음에 역/n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바이트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빼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리드 할 때는 IO exception을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IO exception은 예외를 전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데이터 읽은 것들은 데이터에 들어갈 거고요. 그거를 그대로 앞에서 파일에서 썼던 것처럼 읽은 데이터와 이거 그냥 그대로 앞에서 카피해가지고 올까요? 읽은 데이터, 이걸 좀 똑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앞에 걸 그대로 그냥 카피할게요. 그러면 읽은 데이터 수를 캐릭터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데이터 수를 그대로 그냥 화면에 출력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제가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실행하고 나서 hello라고 하는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읽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컨트롤 F11 실행시키고요. 자, 지금 콘솔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hello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터를 딱 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건데, 지금 H라고 하는 hello라고 쓰여져 있고요. 저 hello라고 나서 보니까 65432라고 하는 바이트가 남았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바이트가 아직 더 있다는 소리죠. 1, 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더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hello라고 하는 것을 치고 내가 엔터를 쳤는데 언제까지 내가 읽었습니까?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잖아요. 그럼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놈을 읽었고 아직 또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습니까?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놈이 또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 데이터가 아직 그대로 버퍼에 남아있다고요. 자, 그러다 보면 다음번에 내가 데이터를 또 읽으려고 할 때는요, 입력도 안 했는데 이미 버퍼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오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퍼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꼭 비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데이터 안에는 역슬래시 r이라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왔으니까 얘가 while문을 탈출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13이라고 하는 값이겠죠. 자, 그럼 여전히 버퍼에는 하나가 남아있죠.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거. 그 놈을 바깥으로 그냥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버퍼에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놈이 나올 거고요. 자, 키워드 값으로는 10일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시키면 이제 hello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역슬래시 n이 콘솔 입력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system.in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입력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원칙적으로 보통 프로그램을 짤 때는 뭐 사용자한테 뭐 어떤 값을 입력하십시오,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렇게 문구를 보통 날려주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일단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고자 하는 부분을 그 부분만 좀 집중하도록 제가 더미 코드는 전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hello라고 쓰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65432까지는 왜 여기에 2가 남았는지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게 남아있냐면 이 지금 데이터 방금 읽었던 13이라고 하는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덜 읽었던 데이터였었고요. 지금 이제 읽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슬래시 n에 해당되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또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읽어냈으니까 이제 실제로 버퍼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0이 되겠죠.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is.read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버퍼에 남아있는 것을 읽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예제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버퍼에 남아있는 경우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 같은 경우에 반드시 버퍼에 남아있으면 그놈을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를 그냥 역슬래시 n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역슬래시 n이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죠. 역슬래시 n까지 읽으니까 역슬래시 n이라고 읽게 되면 자,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쓴 김에 hello라고 쓰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hello라고 쓴 다음에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놈을 그대로 출력한 거니까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바이트 수가 그냥 10인 거죠. 10이라고 하는 놈 여기는 추가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지막에 역슬래시 n이니까 역슬래시 r까지 읽은 꼴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hello, 지금 읽은 데이터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요 부분에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읽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슬래시 r이 읽혀지고 남아있는 바이트 수가 1인데 그 남아있는 바이트 수 1이라고 하는 거가 역슬래시 n이죠. 이걸 읽으면서 바깥으로 튀어나갔으니까 그 놈을 그냥 출력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엔터가 쳐져서 그냥 10이 출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놈을 쓴 다음에 역슬래시 r이라고 쓰게 되면 윈도우에서는 더 정확하게 그 사용자가 입력한 hello라고 하는 마지막 문자까지만 실제로 읽혀진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슬래시 r을 쓴 겁니다. 네, 그럼 나머지들은 원 상태로 일단 복원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서브 패키지는 EX02번으로 할 거고요. 자, 콘솔 인풋 오브젝트 언더바 E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콘솔에서도 리드 메서드를 3가지 오버로딩 된 것들을 각각 나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 바이트씩 데이터를 읽는 거고요. 단위 읽기. 자, 두 번째는 n 바이트 단위 읽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n 바이트 단위 읽기라고 하는 거 앞에서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 좋을까요? 결국에는 파일이랑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요거 그대로 이만큼 카피해서요. 다 필요 없는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n 바이트 읽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만큼은 다 그냥 짤게요. 가운데 내용은 다 짜겠습니다. 괜히 복사했네요. 그냥 그대로 칠걸. 자, 일단은 네, 괜히 복사했습니다. 자,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풋 스트림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인풋 스트림 콘솔이라고 하는 놈은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그냥 그대로 시스템.in이라고 하는 자바가 제공하는 객체를 매핑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시스템.i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요. 이 부분도 사실은 필요가 없겠네요. 자, 1바이트 단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t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자, while 하고 나서요. 일단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읽은 데이터 한 바이트 읽은 데이터를 데이터에다 집어넣을 거고 그 값이 지금은 콘솔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r이라고 하는 거죠. 윈도우니까 역/r이라고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맥이면 역/n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자, read라고 하는 놈은 IO exception 처리해줘야 되니까 일단 throw declaration이라고 해서 IO exception을 전가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캐릭터라고 하는 놈으로 캐스팅만 해서 데이터를 출력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입력한 모든 데이터가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걸 한 줄씩 안 하고 옆으로 출력하도록 print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r이라고 하는 것까지 읽고 나서 실제로 while문을 바깥으로 나갈 테니까 실제로 사용자는 콘솔에서 엔터를 쳤을 거고요. 그렇게 친 엔터에는 역/r 다음에 역/n이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아무 의미 없더라고 하더라도 역/n이라고 하는 놈을 바깥으로 읽어내라고 말씀드렸죠. 버퍼에서 비우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역/n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버퍼는 싹 비워질 거고요. 실제로 출력되는 것은 역/r 이전까지 출력될 테니까 사용자가 집어넣은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은 프린트라고 하는 놈으로만 썼기 때문에 커서는 오른쪽 끝에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누르면 여기다 그냥 hello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hello라고 쓰고 썼습니다. 자, 그럼 커서는 지금 여기 제일 오른쪽으로 커서 아무 이동하려고 해봤자 hello라고 하는 거 다음에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 r이라고 하는 엔터를 땅 하고 치는 순간에 역/r, 역/n이 들어갔으니까 역/r이라고 하는 것까지 읽었을 때 바깥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읽은 데이터를 하나씩 출력한 건 있기 때문에 hello라고 하는 것까지 출력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버퍼는 역/n까지 다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좀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계획 문자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거 두 줄 써서 아예 hello라고 하는 글자를 두 줄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똑같이 n바이트, 다시 말해서 배열을 가지고 집어넣는 방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랑 완벽하게 지금 동일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어차피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 입력만 가능하잖아요. 길쭉하게 쓰고 나서 엔터만 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while문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반복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금 넉넉한 배열을 가지고 한 방에 받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콘솔에다가 한 줄 입력할 때 한 줄을 뭐 길게 입력해봐야 얼마나 입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100개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00개 정도의 배열에다가 집어넣어 놓고요. 내가 콘솔로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는 시점, 결국에 한 줄을 입력하는 거니까 한 줄 입력하는 시점에 이 100개의 배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int count1이라고 하는 놈이 읽은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을 하게 될 거고요. input stream에서 read
바이트 어레이 1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바이트 어레이 1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다가 내가 엔터 지점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쭉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엔터 지점, 다시 말해서 역슬래시 r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콘솔에다 입력된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 1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역슬래시 r과 역슬래시 n이 포함된 채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a, b, c, d, e, f, g라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엔터를 딱 쳤어요. 그러면 실제로 바이트 어레이에 들어가는 데이터는요, 엔터까지 포함한 이 데이터가 바이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실제로 데이터 입력한 거에다가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게 두 개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2바이트가 더 크기를 갖는 바이트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것의 length보다 작은 데까지 i++ 시키면서 결국에는 저 바이트 배열에 있는 모든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하고요. 캐릭터를 일단은 캐스팅한 다음에 출력해야지 문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 1이라고 하는 것에 i 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만들었습니다. 프린트라고 해야지 옆으로 쭉 나오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냥 화면을 개행하면서 여기다가 똑같이 count는 플러스 count1.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내가 몇 개를 읽었는지에 대한 카운트 데이터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읽은 모든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도 할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할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1바이트 단위에서도 리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n바이트에서도 리드를 할 겁니다. 이 리드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동기화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이 끝나고 나서 엔터를 쳐야지 그 다음 단계의 리드로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용자가 입력을 2번 해야 되는 꼴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이건 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건 다 지우겠습니다. 자, 실행 눌렀습니다. 자, 지금 실행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hello라고 한번 써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hello라고 쓰고 엔터를 땅 치게 되면 내가 지금 읽은 글자 hello를 그대로 출력했습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블럭에서 돌아간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블럭입니다. 자, 두 번째 블럭 커서 이동하면 이 두 줄 띄워놨으니까 여기서 지금 커서 껌뻑껌뻑 거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내가 여기다 쭉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 n바이트로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A, B, C, D, E, F 이렇게 쓰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 몇 개 집어넣습니까? 영문자 6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엔터를 치면 이제 비로소 read라고 하는 놈이 리턴 되면서 여기 바이트에 읽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놈은 6개가 들어갈까요? 8개가 들어갈까요? 자, 말씀드렸죠? 엔터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이트에 정렬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8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자,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땅 치게 되면 내가 읽은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은 왜 출력이 안 됩니까? 왜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역슬래시 R과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놈은요, 그냥 엔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엔터가 된 상태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카운트가 여기 왜 와 있죠? 아, 여기 지금 랭스라고 했네요. 바이트를 지금 100개를 잡아놓고 읽은 데이터 개수만큼 안 하고요. 전체 바이트를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만큼의 100개의 데이터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운트가 나왔습니다. 랭스라고 하면 안 되고 읽은 데이터야 되겠죠? 자, count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게 되면 다시 똑같이 입력해야 되겠네요. hello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E, F까지 6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A, B, C, D, E, F라고 하는 6개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요. 실제 카운트 값을 체크를 해봤더니 카운트 값은 8이 나왔죠. 왜 8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A, B, C, D, E, F에다가 여기에 엔터가 그대로 쳐진 겁니다. 그래서 엔터가 쳐졌으니까 이 다음 줄에 지금 이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8개의 데이터를 읽은 거죠. 바이트 배열 안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두 가지를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었죠. 이 리드라고 하는 거, 버퍼를 비워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버퍼를 비워줘야 되냐면, 역/n이라고 하는 놈이 아직 버퍼에 남아있으면, 원래는 리드 엔터 땅 하고 치면 이 리드가 리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원래는 다음 리드를 만났으면 사용자가 또 입력을 할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얘가. 그런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역/n이라고 하는 놈이 데이터가 지금 버퍼에 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입력하기도 전에 역/n, 엔터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역/n을 바로 읽어버립니다. 데이터를. 그럼 사용자는 입력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거는 C 계열 쪽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 엔터를 쳐가지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올 때는요, 역/n이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반드시 버퍼에서 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략하고요. 똑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헬로우라고 쓸게요. 자, 결과 잘 보십시오. 헬로우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엔터 하고 쳐보겠습니다. 엔터 쳤습니다. 그럼 원래는 다음 값 입력해야 되잖아요. 입력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카운트가 1이래요. 두 번째 n바이트 읽은 데이터의 개수가 1이래요. 이 1이 뭘까요? 역/n 버퍼에 있는 거 그냥 지가 읽어갖고 온 겁니다. 사용자는 입력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건지도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역/ 이렇게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버퍼를 비워두셔야지 다음 데이터 넘어갈 때 정상적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close라고 하는 건데, 지금 system.in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객체를 생성한 게 아니죠. 자바에서 딸랑 하나 만들어서 제공하는 객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is.close를 하게 되면 지금은 자바에서 딸랑 하나 만들어서 제공하는 system.in이라고 하는 게 close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요, 더 이상 system.in이라고 하는 콘솔 입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실행 눌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hello라고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 보이시죠? 실제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다고요. 이때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고요. 스트림이 닫혔다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솔의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시스템.in, 시스템.out을 사용할 때는요, 자원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반납하면 그 이후부터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n바이트 단위의 읽기, 여담 때문에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length라고 하는 것과 offset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바이트 배열을 만들 거고요. 어차피 한 줄 입력을 할 거니까, 자, 바이트 array 2라고 만들 거고, 마찬가지로 개수는 100개 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offset은 3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length는 5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ngth는 5. 자, 그러면 항상 이 offset과 length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가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럼 내가 입력한 데이터는 바이트에 들어갈 거고, 그 들어간 바이트에서 앞에 세 칸은 띄워버리고 그 다음에 5개를 읽어서 실제로 화면에다 출력해라 라고 하는 코드를 짜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앞에서 그 싼 코드처럼 똑같이 해야 되겠죠. 자, count2는 is.read 하고 나서 바이트 array라고 하는 이 배열에다가 집어넣어라. 읽은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어디에다가? 옵셋 위치에다가. 옵셋은 3이라고 말씀드렸고, 몇 개를? length만큼을. 자,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내가 콘솔에다가 입력한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에서 앞에서 length 5개면 5개를 읽어다가 바이트 배열의 옵셋 위치, 3번 위치부터, 바이트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3번 옵셋 위치부터 시작했고, 여기다 5개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였었죠. 계속 앞에서부터 반복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for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트 배열을 0서부터 출력을 하겠습니다. offset 플러스 count2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system.out.println 바이트 배열 두 번째 거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count2도 출력할까요? 몇 개 읽었는지 count2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offset 값을 줬기 때문에 0서부터 출력을 하게 되면요, 바이트 배열을 0서부터 시작해서 offset이라고 하는 만큼 빼고, 여기 length, 이게 offset이고요, 이게 length였단 말이죠. 그럼 offset 플러스 length만큼의 개수를 결국에는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읽은 개수, 읽어라라고 하는 개수만큼 읽었을 테니까 count랑 length라고 하는 놈은 당연히 같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겠죠. 이게 2네요.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다시 입력을 쭉 하셔야겠네요. 첫 번째 hello라고 하는 놈을 먼저 입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A, B, C, D, E, F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그럼 8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은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뭐 hello 굿바이라고 써볼까요? 자, 느낌표 2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엔터를 땅 치게 되면 실제 읽은 데이터는 5개죠. 5개의 데이터를 읽은 거고요. 그걸 바이트 배열에 집어넣을 때는 옵셋이라고 하는 3칸 뒤부터 시작했고 5개를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글자가 쓰여질 겁니다. 앞에 공백이 있는 상태로. 자, 그리고 나서 읽은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한 카운트 값은 5개 읽으라고 했으니까 5개의 값을 읽어가지고 왔겠지요. 자, 여기까지가 콘솔 인풋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문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이제 한글을 입력한 경우는 다음 예제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들, 앞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똑같죠. 한 바이트를 읽는 경우와 n 바이트를 읽는 경우 두 가지. 두 번째 n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옵셋과 length를 사용하는 것. 자, 나머지 n 바이트는 그냥 통째로 n 바이트 읽는 것. 이건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것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파일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1이지만 콘솔의 끝은 엔터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의 엔터의 시작은 역슬래시 아니고 R이고, 맥의 엔터의 시작은 역슬래시 N이다. 그걸 가지고 입력의 끝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 콘솔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딱 하나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놈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클로즈를 시키면 안 된다. 클로즈를 시키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꼭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콘솔 입력으로 한글을 입력을 하는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EX03 서브 패키지에서 이름은 동일하게 짓겠습니다. 자, 콘솔 인풋 오브젝트 언더바 3라고 짓게요. 자, 두 번째에서 보셨던 n바이트로 입력하는 경우와 1바이트씩 단위로 입력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MS949든 UT48이든 2바이트 이상씩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만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일 앞에 콘솔을 지칭하는 인풋 스트림을 시스템인과 연결하는 부분은 동일하니까 이건 그대로 그냥 가져다 놓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앞에서 거를 그대로 가져다 쓴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예외 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또 리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에러가 나는데, 이것도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외 처리가 아니라 그 예외를 전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O exception을 전가시키면 모든 예외 처리에 대한 문장은 다 해결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100개의 데이터를 카운트 안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거를 각각 바이트별로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출력하지 않고 문자열로 조합해서 출력해야 되니까 문자열로 조합한다? 스트링 배열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바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링 배열 str, 스트링 배열, 스트링 생성자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스트링 str1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바이트 배열이 나와야 되니까 바이트 어레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데이터가, 콘솔로부터 읽은 데이터가 카운트 1개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0서부터 시작해서 카운트 1까지를 스트링으로 조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조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조합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객체를 대입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디폴트 캐릭터 셋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특정 캐릭터 셋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정 캐릭터 셋을 지정해 보도록 할까요? 자, for name 하고요. 여기다가 지금 UTF-8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캐릭터 셋 들어가는 거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셔서요. 기본적으로 임포트 시키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한글로 주저주저 쓰게 되면 그 한글이라고 하는 놈이
실제로 바이츠라고 하는 놈을 읽혀질 텐데, 콘솔에서는 바이츠라고 하는 단위로 읽혀질 텐데, 그렇게 읽혀진 전체적인 카운트 1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저장된 바이츠를 UTF-8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콘솔이라고 하는 얘가 지금 UTF-8로 쪼개져 분해될 테니까 그 분해된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조합을 해야지만 한글이 깨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는 UTF-8이 기본인데 설정되어져 있는데 이걸 MS94로 하게 되면 한글이 깨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string1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조합을 다 끝내놨으니까 화면에다 그냥 출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ystem.out.println str1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조합된 글자가 나오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읽는 거고요. 이번엔 같이 한 번에 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string byte 2라고 하는 놈 100개를 그냥 만들어 놓고요. 이번에는 offset은 3이라고 하고요. length는 6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정도라고, 6이면 두 글자니까요. 6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건 무슨 소리인지 이따가 결과는 여러분들 한번 예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read는 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걸 조합하는 방법은 또 위에 거랑 동일합니다. 밑에 건 다 지울게. 이만큼 지우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것 안에 실제로 데이터가 읽어가지고 올 거고요. 이 읽혀진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다 그냥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럼 string 조합 해보겠습니다. 자, string str2는 new string 하고 나서요. 일단 바이트, 내가 읽은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offset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랭스가 쓰여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0부터 읽게 되면 offset 플러스 count까지 읽으셔야 되겠죠. 카운트랑 랭스랑은 동일하게 될 거고요. 결국엔 기본적인 개념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캐릭터 셋을 어떤 것을 쓸 건지를 정해 주셔야 될 텐데 디폴트 캐릭터 셋을 정해 주시게 되면 이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것에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offset 플러스 count 2까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 캐릭터 셋을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해라, 조합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문자열로. 그러면 str2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system.out.println str2. 자,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두 번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read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첫 번째 거에다가는 그냥 안녕하세요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바이트 배열에는 count1이라고 하는 것은 15개의 바이트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엔터 쳤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반갑습니다라고 해볼게요. 반갑습니다라고 하고요. 자,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쓸 텐데 offset이 3입니다. 그리고 length가 6입니다. 자, 그러면 offset이 3이니까 값습니다에서 요거 두 글자를 읽을까요? 아니면 앞에서부터 읽을까요? 자,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기준은 바이트 배열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offset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배열의 기준의 offset입니다. length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길인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읽는 건 무조건 앞에서 읽습니다. 자, length가 읽은 개수잖아요. 읽는 건 무조건 앞에서 읽는 건 말이죠. 반갑이라고 하는 거가 두 글자가 읽히는 거고 실제로 얘를 0부터 코딩을 하게 되면 0부터 출력을 하게 되면 어차피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지금 이만큼 옵셋이잖아요. 여기가 비워져 있는 상태로 반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에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반갑이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자꾸 제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요. 실제로 학생분들이 정말 이걸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필요 이상으로 제가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앞에 지금 옵셋이 보이시죠? 세 칸이 넘어가 있는 거, 그리고 나서 반갑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봤던 것처럼요. 그럼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공간은 출력하고 싶지 않아. 옵셋이라고, 반갑이라고 하는 글자만 출력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하고요. 위에 거 잠깐 주석 처리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가 옵셋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카운트 2까지를 출력해라. 그럼 옵셋이라고 하는 게 여기 위치잖아요. 여기서부터 카운트 2, 6이라고 하는 바이트. 다시 말해서 한글 두 글자만 출력해라라고 하면 그냥 반갑이라고 하는 글자만 앞에서 나올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아, 또 써야 되네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반갑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쓰고 나서 엔터 치게 되면 이제 공백 없이 반갑이라고 나오겠죠.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은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밑에 거, 필요한 경우는 밑에 거, 또 어떤 경우는 또 위에 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위에 거를 자유자재로 의미를 아시는 상태에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콘솔 입력입니다.